안녕하십니까. 역사 교과서랑 관련해서 얘기가 이제 시작이 된 게 몇 편이 지나서 이제 세계사도 왔거든요. 이건 두 번째 건데 뭘 먼저 올릴지 모르겠어요. 다 몇 개 이제 이렇게 뭐 좀 걸으면서 노동용으로 한 거라서 주절주절이 많아서. 근데 이제 오늘 좀 다뤄보고 싶은 것은, 그러면 이제 세계사도 그 쓰는 사람들, 그 세계사에 나와 있는 그 세계사의 무대에 올라 있는 다양한 그 배역이랄까, 이게 다 객체화돼서 이제 그 쓰인 경우가 많잖아요. 어디에 의해서? 이제 구미에 의해서, 특히 이제 서구 이쪽에 의해서 그 객체화돼서 쓰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쭉쭉 따라갈 게 아니라 파악을 한번 해봐야 될 텐데, 파악을 해보려면은 그쪽도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는 뭐 기본적인 문화적인 베이스가 되고 이런 거긴 하지만은 그쪽도 단일치는 않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은 유럽하고 영미하고 굉장히 다른 관점, 그리고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죠. 유럽은 이제 이거 순서대로 제가 이걸 나중에 시리즈로 어쨌든 그 데이터 가지고 하기 시작할 때는, 시리즈로 할 때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뭐 앞쪽에 말했던 그 이제 중동 문명 이런 것들이랑 갈라서 그레코 로망부터 서구 시작을 한다고 해도, 그게 유럽 쪽이랑 영미 쪽이랑은 좀 다르게 다른 갈래로 간다 이거죠. 다른 갈래로 가고, 지금은 이제 한 150년 정도 패권을 지배하고 있는 게 이제 미국이겠죠. 그 전에 영국의 시기가 뭐 있었고, 많이 쭉쭉 가다 보면 징기스칸도 있고 뭐 했겠죠. 고구려도 좀 있고 조금 있고. 근데 제가 오늘 좀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게 오늘 이제 도서관 갔다가, 오늘도 넣었습니다. 오늘도 2022년 9월 17일 토요일. 근데 오늘도 지금 해가 원래 쨍쨍거리다가 방금 나왔다 방금 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잠깐 구름에 있는데도 더워요. 근데 오늘은 가서 조금 이제 책을 보긴 봤죠. 진짜 조금 봤죠. 인터넷을 주로 했지만. 그래서 오늘 이거를 먼저 올릴 수 있어요. 약간 조금 더 책을 본다는 거는 뭐 정보를 보려고 하는 건, 지금 뭐 디테일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하나의 그 관점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은 거기 때문에. 근데 책을 보면은 확실히 책을 보면서 자꾸 더 생각하게 되니까, 집에서 누워서 생각하는 거랑 또 다른단 말이죠. 책이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죠. 이 컴퓨터나 이런 화면에서는 그렇게 멈춰서 생각하기 힘들죠, 좀. 오늘은 그래서 제가 좀 더 잘 정리된다라고 하는 건 이제 좀 쉽고 간단하게, 너무 여러 가지 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이게 그 굉장히 복잡한 부분을 이제 좀 단순화 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참고해 보실 만한 틀 정도 으로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그레코 로망은 뭐 연구자들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이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우리는 자기 관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뭐 있으면 좋겠죠. 저희가 좋아하는 분야면은 그런 게 생기겠죠. 근데 그레코 로망, 그러니까 유럽권은 지금 세상을 움직이는 이 문화의 뭐 반절은 한 영미권적인 문화라면, 한 150년이 벌써, 영국까지 하면은 좀 오래 했죠, 걔네가. 뭐 한 300년 막 이렇게 거의 독주하고 있죠. 프랑스 같은 데가 좀 이제 그걸 잡아주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역사를 보면 재밌단 말이죠. 그 에펠탑에 그 에펠이 자유여신상을 주잖아요, 미국에. 근데 보면은 이제 독립전쟁 때는 미국을 엄청 도와주고 프랑스가, 그리고 이제 독립이 되고 나서는 또 미국이랑 좀 엇각이고, 이런 그 역사가 있는데, 왜냐면 이제 영국이랑 늘 여기저기서 막 맞섰으니까. 근데 프랑스는 유럽이고, 다 유럽이지만은 영국이 이제 브렉시트가 그것 때문에 유럽이 아닌 건 아니죠. 그러나 영미권은 또 따로 묶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대륙 쪽은 그레코 로마, 그리스하고 로마면은 어떻게 될까요? 난 예상을 했어. 얘기의 공유잖아, 얘기 공유. 얘기의 공유로 뭐 여러 가지 그 이론을 펼칠 수는 있겠지만은, 그리스 문화하고, 그러니까 헬레니즘이 조금 더 이제 넓은 범위에서 이제 그리스 문화를 포함한 그런 거겠죠. 그리고 헤브라이즘, 이 두 개가 전혀 이질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3년간 보셨다면은 뭐 끄덕이실 수 있을 수도 있고, 두 개는 이질적인데 하나는 합리적이고 하나는 종교적인데, 이렇게 뭐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 두 개는 크리스트와 그러니까 예수와 플라톤은 이상하게 잘 포개져요. 그렇죠? 그래서 플루토누스 같은 신플라톤주의, 이런 거는 여기저기에 제가 다 해놨습니다. 나중에 뭐 링크를 걸든지 뭐 하든지. 오늘은 링크를 많이 못 걸 것 같네. 왜냐하면은 큰 성격으로 이렇게 갈 거라서 너무 많이 이렇게 얘기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길게 할 건 아닌데, 거기는 그래서 결국은 종교 중에서도 가장 뭐라고 하면 좋을까, 이 종교 뭐 이렇게 결국 선택되는 건 정치적인 이유라든지 경제적인 이유라든지 그런 걸로 이제 선택이 되는 거죠. 그 선택된 것이 굉장히 그 강렬한 뭐랄까 힘을 가지고 있는 유대교 계열에서 그쪽 동네는 다 이제 나오는데, 지중해 근처는, 그 지중해 근처도 벌써 난이잖아요. 유대교의 그 원래 그 원류는 굉장히 이제 조그마지만 아직까지도 강렬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큼직큼직한 것들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슬람은 이제 아라비아 반도라든지 이 아프리카라든지 아니면 이쪽 밑으로 또 많이 있죠. 많이 있단 말이야. 근데 유럽 쪽으로는 그 계열 중에서도 이제 크리스토교가 이제 그리스하고 만나는 거죠. 그래서 그쪽은 합리적인데, 종교 중에서 이제 제가 종교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얘기를 많이 한 적이 있는데,
다신교, 뭐 단신교, 그다음 뭐 유일신 이렇게 되는 과정, 많은 신관이 있어요. 뭐 범신론, 범죄신론 이런 것 중에서 하나의 그 세계 종교로서의 정점을 찍은 종교들이에요. 각각 얘기한 지금 종교들이 거기에 일부가 조금 관용이 부족하고 폭력성이 있고 이런 건 다 있죠. 셋 다. 그러나 셋 다 결국 그 커가는 과정에서 일원화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종교적인 성취가 있어요. 철학적으로. 그리고 그리스도교도 요한복음 할 때 했듯이 삼위일체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뭐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핵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눈이 아니라 해가 떴네. 뒤에 모자가 있긴 한데 모자를 꺼내기 귀찮으니까는 오늘 햇볕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몸이 안 좋나? 계속 땀이 삐질삐질 몇 분만 걸어도 그렇네. 더워서 그런 거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생각하는 서구의 문화 중에서도 뭐 서양 문화, 이제 서구하면 사실 서구라파를 말하는 건데, 구라파 유럽. 근데 유럽 문화랑 제가 미국 문화랑 좀 나누고 있는 거죠. 그럼 미국은 문화가 별로 안 됐잖아요. 아메리카 지금 USA 거기가 독립한 지도 사실 얼마 안 되고, 나라로 제대로 이렇게 역할할 때부터 힘이 세서 그렇지. 남북전쟁 이후에 뭐 한 150년 동안 통일이 되자마자 이 힘이 이제 경제력이 일단 쫙 치고 올라가고, 내수시장이 이미, 그리고 그 다음 군사력 쫙 치고 올라가고 해서 싹 잡아버렸죠. 근데 그쪽은 문화를 이제 막 만들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150년 동안 되게 잘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문화적으로도 패권을 쥐고 있죠. 제가 K-팝에 대해서 뭐 K-팝의 철학적 고찰 해가지고 한 게 참견 해가지고 한 게 K-팝이라고 하는 거는 음악의 굉장히 일부이고, 이게 잘하고 시스템적으로 잘 하고는 있지만은 이것도 뭐 나중에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는 이게 사실 굉장히 미국적인 거다. 미국적인 거. 일본을 통해서 굴절해 들어온 미국 문화, 그리고 미국에서 들어온 문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그 미국의 문화가 미국의 영화 문화가 됐건 음악 문화가 됐건 이런 것들이 지금 세계를, 의복 문화가 됐건 다 지배하고 있잖아요. 만들어진 문화지, 짧은 기간 동안. 그 전에는 그 땅에 원래 거기 거주민들, 거기가 인도도 아닌데 인디언인 분들, 사실 우리하고 멀지 않은 분들이죠. 이렇게 그때는 걸어서 가셨으니까는. 그 전에 또 다른 유럽 사람들도 그 이후에 가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옛날에 배웠던 교과서랑 이제 많이 달라진 거지. 연구에서 이제 발표되는 사실들이 이제 많이 달라지고 있죠. 근데 거기는 제가 앞쪽에 지금 유럽을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당연히 영미권도 유럽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은 거기에랑 갈리는 특징도 있을 거 아니에요. 즉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결합.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분명히 그리스 문화인데, 플라톤이랑 아리스토텔레스가 중세 신학에 가장 큰 영향을 주잖아요. 그 결합. 근데 영미권은 어떤 결합일까? 영미권은 바로, 제가 얘기한 적 있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한 적이 있는 게 아니라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초반부터 진화론과, 우리말이 생각이 안 나냐 갑자기. 프래그마티즘을, 실용주의.
왜냐하면 이제 뭐 실용주의라고도 하고 도구주의로, 오히려 듀이 같은 경우에는 도구주의로 이렇게, 듀이는 되게 유명하죠. 여러 분야에서 다 굉장히 그 굵직굵직한 그걸 했는데, 그 두 가지, 내가 지금 뭐라고 그랬지? 실용주의라고 그랬죠. 도구주의라고 해볼까요? 도구주의가 더 쉬울지도 몰라. 이제 듀이 뭐 앞에 제임스도 있고 한데, 듀이는 내가 무슨 실용주의냐고 도구주의라고 이렇게 뭐 얘기를 하기도 하고 했는데, 이 두 가지 결합이에요. 진화론과 실용주의. 이거는 이해가 갔어요?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은 이해가 가시죠? 플라톤이랑 아리스토텔레스가, 특히 캐톨릭을 저기 하시는 분들은, 관심 있으시고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중세에 얼마나 그 헬레니즘이 헤브라이즘에 영향을 많이 줬는지. 근데 진화론과 다인의 진화론 말하는 거죠. 진화론과 도구주의, 이거는 어디 궁합이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이 진화론과 도구주의 같은 경우는, 그리스 철학 하면서 제가 아난케라는 거 설명했던 거 기억나세요? 우연성인데, 이 자연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자연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물리학적인 설명, 또 화학적인 설명을 할 때, 그 아난케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어떤 또 우연인 듯 보이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원리 같은, 법칙 같은 그런 거란 말이죠. 근데 진화론은 다른 과학과 좀 달라요. 그리고 뭐 가장 뭐 과학 역사 중에서 가장 핫한 것 중에 하나죠. 진화론은 우연이 지배하는 거예요. 우연이. 그래가지고 여기에 적응하는 생명체만, 생명과학에서 이제, 생명과학은 이제 그렇게 본단 말이죠. F는 M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적자 생존, 강자가 아니라 적자. 답 많이 하네. 그래도 조금 마무리를 더 해야지. 20분도 안 했는데. 자, 적자가 이제 생존한다는 건데, 그게 프래그머티즘이랑 어떻게 이렇게 뭐 어울리나?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죠. 근데 도구주의라고 하면은 그냥 바로 와. 적자가 생존하니까 도구 잘 쓰는 놈이 생존하는 거야. 이 환경에 적응하는 놈이 생존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이나 미국에, 이제 지금 아까 뭐 제가 플라톤이고 뭐고 이렇게 다 아는, 뭐 플루토누스는 이제 그 신학 같은 거 이렇게 하시는 분이나 중세 철학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미국도 보면은 원래 이제 영국에서 뭐 베이컨도 있고, 이제 홉스, 버클리 이런 사람으로부터 이제 쭉 넘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넘어와서는 제임스나 듀이에 의해서 꽃피우는데, 마지막에 꽃피우는 게 도구주의야. 그 전에는 인식에 대한 문제, 주체 개체를 어떻게 나누며, 뭐가 진리이며, 이런 거를 막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 듀이에 오기 전까지 진리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이제 계속 찾아가는데, 연구자들이. 근데 진화론이랑 결합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사실 그게 불변의 진리인지 아닌지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고, 진화론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캐시 밸류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호기심을 가지고 있고, 막 진리에 대해서, 이데아적인 진리에 대해서, 수학적인, 기하학적인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 깨졌지, 그런 거는.
수학에 대한 것도 괴델이 다 깨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믿음이나 아니면 어떤 질서에 대한 또 세상에 대한 궁금증 이런 걸로부터 이제 원자론 데모크리토스라든지 그리고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양자역학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 호기심이나 이런 걸로 출발해서 쭉쭉 들어가는 그런 면이 있고, 또 하나는 캐시밸류 있는 걸 하는 게 실용주의예요. 도구주의예요. 도구주의. 진화론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우리가 실제로 우리한테 진리건 진리가 아니건 도구로서 역할을 하면은 되는 거예요. 기능만 제대로 하면은 그걸 연구하면은 되는 거야.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진리다 이렇게 뭐 얘기하는 철학자도 있고, 실용주의 하는 사람 중에서 진리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면 가치가 있다,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주의 같은 경우에는 도구주의로 이제 보죠. 그리고 이게 제가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최항기 선생의, 해강 최항기 선생의 그 기학하고도 비슷해요. 거기에서도 결국은 마지막 작업이 다 경험론적이고 마지막 작업이 유행지리까지 이제 가보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캐시밸류예요. 제임스가 바로 그걸 말하거든요. 현금 가치가 있는 거. 그게 진리다 이거죠. 따로 진리가 고상하게 있거나 불변의 어떤 것이 있거나 이데아가 있거나 어떤 법칙, 어떤 이론 이런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캐시밸류가 있느냐. 양자역학이 궁금해서 이렇게 하고 인간이 호기심이 많아서 하고 그리고 정합적이고 이래서 진리이기도 하지만 양자역학적으로 개똥을 안 치웠네. 네. 양자역학적으로 저런 거 밟게 되면은 양자역학적으로 구동되는 게 이것도 지금 양자역학적으로 양자역학적인 그 하드웨어를 가지고 구동되는 거예요. 전자공학 자체가 그렇단 말이에요. 전자공학 자체가 굉장히 무육적인.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역사를 하면서 뭐 갑자기 이거저거 많이 나왔는데, 근데 말씀드렸듯이 오늘 짧게 끝나죠? 많이 나왔는데 영국이나 프랑스나 그 제국주의 할 때 머리 되게 잘 쓰잖아요. 이간질 되게 잘하고. 소련이나 북한이나 중국은 애송이에 불과해요.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제가 서구적인 그 가치 체계가 더 저는 그래도 그쪽 우리는 뭐 외교할 때는 각국 우리 옆에 있는 나라 다 눈치 보면서 해야지 뭐 해야 되는데, 가치 체계는 그래도 저희가 뭐 낫다, 서구 영미 이쪽이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이 앞쪽에 언제 볼지 모르지만은 앞쪽에 얘기했듯이 비정상회의라는 곳에 러시아 대표나 중국 대표나 이렇게 왔을 때 푸틴이나 시진핑을 못 가요. 실제로 인기가 많기도 하지만 못 가요. 깐다는 건 목숨 걸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미국 대표나 그때 당시 이제 끝난 지가 좀 됐으니까 트럼프 때지 그때는. 그리고 이탈리아 대표 벨루스코니는 엄청 깐단 말이죠. 그 대표들이 나와서. 그걸로 저는 이제 딱 바로 나는 전체주의적인 그런 데서 못 산다 이게 나오는 거지. 그렇지만은 걔네들이 그레코 로망에서부터 해서 진화론과 도구주의까지 오는데 노하우들이 엄청 쌓여있지. 쓸 수 있는 노하우들이 금융적인 노하우라든지 군사적인 노하우라든지 그리고 문화적인 노하우라든지, 특히 이제 과학혁명 이후에는 완전히 강약이 부동해져 버리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리고 큰 차이,
큰 차이를 만들어낸 것 중에서 굵직하게만 보자면은 그레코로만, 즉 헬레님과 헤브라이즘의 결합, 유럽. 그 다음 다윈이즘과 프래그마티즘의 결합, 미국. 영미라고 볼 수 있겠죠. 영국도 그쪽의 길을 많이 따르니까. 오늘 짧게 했죠. 이거는 전부 다 정리가 좀 더 잘 됐기를 빕니다.